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요거 저기 부병제와 관련하고 저 균전제 관련된 내용은 이거 나오긴 나오네. 쌤이 찾아보니까 뒤에 몇 페이지인가 이게 68페이지 율령제도 얘기할 때 율령제도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요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데 이거 균전제랑 부병제 이거 얘기. 알겠습니까? 당나라의 율령을 얘기할 때 이걸 빼물 수가 없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거는 이 균전제와 이 부병제의 붕괴가 절도사 세력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절도사 세력들이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샥 이제는 사라져주세요. 복잡하게 진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다가 사라져 주시고 이렇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거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 연운 16주를 차지했다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것도 정복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뺏은 게 아니라 이건 중국과 공식적인 협약에 의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거란족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되겠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 종도 적절하게 쳐주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고 오늘은 이 거란의 성장. 빠밤. 거란과 여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란의 성장 과정.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민족 땡땡의 성장 과정을 같이 볼 텐데, 우리 북방민족 하면 바로 오늘 요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 하나 더 있죠? 마지막 넥스트 바로 원나라가 등장하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10세기부터 13세기에 등장하는, 알겠습니까? 10세기에서 13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목민족 거란, 땡땡, 여진이야. 그 다음에 원나라 얘기가 이제 이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촬영되는 거 확인해보고요.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왜 자꾸 배터리가 떨어질까? 이거 무한 배터리인데.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그려봐야 됩니다. 지도가 중요해요. 둘, 셋.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까지 봤냐면 만리장성 중요합니다. 계속 그려주시고요. 됐죠? 지난에 이거 좀 잘렸더라고. 내가 나중에 그거는 필기하는 거 좀 잘린 게 있던데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얘기 너무 없던데. 이제 북쪽에는, 자, 거란족은 보로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굉장히 세력을 떨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는 12세기의 주인공이고, 이 애는 이제 13세기인데, 넘어가죠. 잘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건 13, 14, 그게 11, 12, 13, 11, 12, 13세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당이 붕괴되고 난 뒤에, 잘리죠, 여기도? 당이 붕괴되고 난 뒤에 다시 또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화북이라고 할게요. 그냥 화북지방과 강낭지방의 혼란기. 남쪽에는 10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난립하고, 북쪽에서는, 화북지방에서는 5대라 불렀습니다. 5대. 알겠습니까? 5대. 대표적인 민족 뭐가 있었어? 민족이 아니죠? 절도사들, 다 절도사야. 이제 절도사 개념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절도사가 뭔지 다시 설명해줄까? 지방의 장군들, 이해됩니까? 지방의, 우리로 치면, 그걸 예를 들면 되겠다. 신라 말에
장보고. 그럼 이해되지? 절도사가 뭔지 이해됩니까? 절도사는 그거예요. 지방의 장군. 그러니까 물론 장보고는 관직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맞죠? 관직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절도사들은 관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관직이긴 하지만 얘들이 사실상 사병을 키워가지고 그 사병들을 중심으로 이제 당을 갖다가 혼란의 동안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이게 이제 5대 식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불러들였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후량 습격당에서 만들어졌고, 후당, 그 다음에 빨간색 후진, 후한, 마지막 후주까지 이어지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왕조를 갖다가 우리는 5대라 불렀다. 특히 이 후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얘가 세운 게 석격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석경당, 경로당, 석경당, 민주당, 새누리당, 아이씨, 그만할게. 자, 후진이 세운 나라인데, 이 후진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죠. 북쪽에 코고는 소리가 나노. 이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고, 얘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알겠어요? 이 요에게 뭐를 갖다 바쳤나? 이 지역, 요까지 설명했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연운 16주라고 하는 만리장성 이남의 땅, 요 지역의 땅을 갖다가 거란에게 갖다 바친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란은 뭐 성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의 일부를 지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얘들아, 이 후주에서 나왔던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송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19까지 다 통일해가지고 송으로 통일됩니다. 알겠습니까?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 송나라를 건국해서 누구 했지? 갑자기 생각난다.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 내가 머리가 다 돼서 온 것 같아. 송나라 건국했던 사람. 조광윤. 조광윤. 이 조광윤이 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완벽한 통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통일해야 되는 걸까? 연운 16주를 해버려야 되잖아, 맞지? 이 연운 16주와 이걸 두고 거란과 나중에 전쟁을 벌이게 돼요. 맞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갖다 바친 거잖아요, 얘가. 근데 거란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얻은 땅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송나라와의 문제. 알겠습니까? 어쨌든 송나라로 통일됐는데, 일단 우리는 거란의 일단 성장 과정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통치제도, 흉노의 어떤 통치제도 하면 뭐 지방에 뭐 좌연왕, 우연왕 뿐만 아니라 여러 왕을 두고 다스리는 여러 통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때 너무 오래된 일이고 사료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란은 중국의 일부를 갖다가 이 유목민족이 통치한 거야. 우리가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만리장성 이남민족 지역에 넘어와서 만든 나라잖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 정책을 펴면서 자기 유목민족이 발음도 안 된다. 유목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문화를 포기하고 하나 정책을 펴면서 중국인들을 다스렸잖아.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어떤 통치 체제를 보여주는 게 이 나라거든요. 일단 이 건국자는 바로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어요? 되게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애를 잘 봤어. 드림 나옵니다. 애를 잘 봤어. 야율, 성이 야율씨야. 야율씨야. 되게 독특하죠? 거람이 유목민. 야율, 성씨가 야율씨입니다. 야율 아보기. 자, 야율 아보기. 알겠습니까? 야율 아보기라 부르고, 이 당시 거란의 수도는요, 과거에 우리 북이라고 하는 나라, 선비족이 세웠던 북이는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통치했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거란의 수도는 좌우에 상경이라고 있었어요. 상경.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임항부라 부르는데
지금 등장하는 북방민족들은 중국을 갖다가 하나 정책을 펴는 거가 아니라, 물론 얘는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하나 정책을 펴가지고 자기 문화를 스스로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중국을 통치해 나가요. 이게 이제 유목민족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과거에는 얘네들이 중국을 다스릴지 모르니까 그냥 중국식으로 그냥 다 다스리고 자기 문화 버리고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유목민족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흉노하고 얘들은 달라. 알겠습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나라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당나라가 그 유목민족이라든가 이걸 통치하면서, 기미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안 했지만, 통치하면서 통치받았던 이 유목민족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각하고 이게 이제 좀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란족은 중국을 갖다가 자기 식대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기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운 16주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스렸고, 이 발전 과정 잠깐만 설명해 보면, 이 거란은, 자, 일단 중국의 연운 16주, 이 농경 지역입니다. 발전 과정은, 이건 정리해 줄게요. 이 유목 지역과, 일단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을 동시에 통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들어갔잖아.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어가 버려가지고 중국만 지배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거란은 이 유목 지역과 이 농경 지역, 다는 아니고 요 지역이죠. 요 지역까지 같이 통치하는 방식. 이중 체제라 부릅니다. 이중 체제. 이중 지배 체제를 통해 가지고, 놀랍죠? 너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랑 iOS 같이 깔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르잖아. 체제가 다른데 유목 지역을 다스리는 방식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체제와 농경민족을 다스리는 체제를 두 개 동시에 운영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경지역, 유목지역. 대표적인 농경지역은 방금 봤었다. 어딜까요? 연운 16주. 요 지역이 되겠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얘들아,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발해죠. 요 지역. 우리 여기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나라.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지역도 발해지, 발해. 그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우리 배웠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란이 이 지역을 정복한 거죠. 우리 발해가 거란한테 망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가? 그것도 잘 기억 안 날 겁니다. 맞죠? 발해는, 자, 조금 한국사로 넘어가 볼게. 발해는 거란한테 멸망당했어.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었던 유민들, 발해 지배층들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당시 남쪽에는 뭐가 있었을까? 남쪽에는 고려였죠. 나는 잘 생각해보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 세력이 하나 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군사력은 뭐였을까? 너네 가야 했던 건 너 잘 모르지? 가야, 김유신이라고 한 사람이 가야 출신이잖아. 아버지 김무력, 전부 다 가야, 대가야 출신, 금강가야 출신의 그 귀족이었잖아요. 왕족이었지. 신라로 편입돼가지고 신라에서 이제 지배층으로서 활동하게 되고, 그게 신라 삼국 통일의 중요한 어떤 무력적 기반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물론 나당 동맹도 있었지만, 오케이? 김유신이 그 가야 사람이란 거. 마찬가지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해인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다는 거는 잘 모르죠. 발해. 그러니까 견훤과의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었던 그 역동적인 그 힘, 역량은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거야. 알겠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말하면 고려는 건국 초반에 발해 유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 잘 기억해보면 태조 왕건 때 정책을 보면 이상한 게 있잖아. 북진 정책이 나오고 막
거란이 고려와 친해지려고 막 선물도 주잖아. 낙타도 선물하고 막 이랬는데 만복에 막 굶겨 죽이고. 낙타 잘 안 죽거든요. 그거 물 안 준다고 해가.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낙타가 그거 뭐 죽이려면 그냥 칼로 베서 죽이면 되지. 만복의 밑에다가 물도 흐르는 그 강에다가 묶어두면 당연히 막 몇 달을 살죠.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굶겨 죽이고 했던 거는 거란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적대적이었잖아. 어쨌든 그 고려 초반에는. 그 왜 그랬을까? 맞아.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이. 그리고 그 발해인들이 고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란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전쟁까지 했었죠. 나중에는 성종 때부터 이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자, 어쨌든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거란은 이 연운 16주와 발해라고 하는 이 농경지역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유목지역까지 지배하는 이중지배 체제를 갖다가 구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지배했었던 거였고,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연운 16주를 두고 누구와 경쟁합니까? 송과 경쟁하죠. 발해가 멸망되고 난 뒤에 이 발해 땅, 발해? 이 지역을 갖다가 두고는 고려와 경쟁하게 되죠. 너 헷갈릴 수 있겠네. 발해 영토? 이렇게 적을까? 그냥. 이 고려와 경쟁했었고, 송나라와 경쟁했었죠. 결국 중요한 건 얘들아, 물론 그 고려가 발해 영토를 되찾고자 막 쳐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중에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물리쳤죠. 그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 연운 16주를 두고, 거란과 마지막 이 송나라가 송으로 통일했는데, 송나라가 요 지역과 거란과 경쟁하면서 누가 이겼을까? 송나라가 대패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적으면 이 밑에 저걸 전연의 맹약이라 불러요. 맹약. 자, 송나라는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굉장히 군사력이 거지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 전연의 맹약은 결국에는 송나라가 이 지역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란과 합의한 거야. 누구의 땅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거란의 영토. 요 나라의 영토로 결국 인정해 줄게 하고 이제 합의하고 끝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되게 굴욕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까? 결국 송나라는 이 지역을 회복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끝까지 망할 때까지 회복하지 못해. 알겠습니까? 못하고 이 지역을 갖다가 거란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넘겨주게 되었다는 게 바로 뭘까? 전연의 맹약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을 동시에 통치하면서 거란은 발전해 나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목지역이야 당연히 이제 뭐 거란인을 있던 곳이고, 자, 그러면 이거 좀 침범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통치 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통치 체제. 이중적 통치 체제. 이중적 통치 체제를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렸을까? 차라리 그냥 밑에다 적을까? 그래도 되겠다. 자,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 지역은 봐봐. 이 지역은, 요 지역은 A, B, 여기가 A, B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농경지역이고, 오랫동안 발해가 다스리고, 아니면 또 중국의 지배를 받던 곳이잖아. 뭐에 익숙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나라의 율령제도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농경지역을 다스리는 방식은 북면관제라 불렀거든. 미쳤다. 남쪽이잖아. 남면 관제라 부르고요. 이 거란인을 통치하는 방식을 북면관제라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이제 이거 좀 중요하긴 한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다시 요 이중지배체제는 남면관제, 북면관제를 얘기해. 남면, 북면관제. 관제를 두어가지고 다스렸다. 그러면 남면관제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제 너네 한국사에서도 한번 다뤄봤지 싶은데 삼성육부제도. 쉽게 하면
중앙정치제도는 삼성 육부제도. 육부제도를 그대로 두고요. 두고, 뭐, 똑같아요. 이게 중앙정치제도잖아. 지방제도는 뭘까? 군현제지 뭐. 알겠습니까? 주현제, 군현제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주현제라 부르는데, 주현제. 지방제도는 주와 현을 두어 다스리고, 중앙정치제도는 삼성 육부를 두어 다스렸다. 그게 남명관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북명관제는 부족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그럼 부족제가 뭐예요? 이때 설명해 줄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따로 다스리는 이중적인 지배체를 갖다가 이 놀랍게도 거란은 해냈다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지금도 우리가 봐봐. 이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잖아. 자본주의 체제도 있고 막 공산주의 체제도 있고 두 개 동시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 나라 안에. 골 때리겠죠. 이러면은. 맞잖아. 마찬가지로 국가 안에 이런 두 체제를 갖다가 동시에 존재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거란은 그런 식으로 중국인들과 바레인을 다스려 나갔던 겁니다. 농경민을 통치해 나가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문화를 스스로 버리고 농경민족화 되어서 한족을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농경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게 바로 10세기에 등장했던 북방민족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민족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북방민족을 갖다가 우리는 비트 포겔이라는 사람이 정리했는데 이 정복왕조라 부릅니다. 정복왕조. 오케이? 유목민족이 한족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농경민족을 갖다가. 물론 이거 다 정복한 건 아니고 일부만 정복했잖아. 맞지? 나중에 완벽하게 다 정복한 건 뭐야? 바로 요 원나라 때죠. 원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해. 바로 만주족이죠. 청나라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정복왕조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끊고 하겠습니다. 요거 여진인데 여진족의 이야기는 끊고 에피소드 2에서 합시다.